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법륜. 짧은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해하고 조바심 차느라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과연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또 손자가 다 크면 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뀌어가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내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운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해보면 그 일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적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라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없는 편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할 수가 있으니 삶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밥할 일이 있으면 밥하고, 빨래할 일이 있으면 빨래하고, 강의할 일이 있으면 강의하고, 농사 지어야 한다면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다.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라도 붙들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에 희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을 것인가 현실을 중요시할 것인가를 놓고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딱 딛고 서서 두 눈은 이상을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됩니다. 좋은 미래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높은데 현실의 자기 모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못마땅한 것이지요. 자꾸 자기를 질책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깊은 늪과 같아서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빠져들어 그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땐 머리를 흔들고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목욕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육체노동을 하든지 해서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틈을 주지 말고 망상의 늪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행복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긍정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넘어지거나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는 자기를 보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자아상을 움켜쥐고 고집하니까 현실에 내가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잘났다는 허위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현실의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다 허상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강하면 현실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자아상과 현실의 내가 별 차이가 없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쉽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지금부터 연구해서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과대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즉 인생이 굉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허위의식과 자만심이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본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선하다 악하다, 잘한다 못한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부처다 하늘이다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의식이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수치나 다이아몬드나 본래 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값을 매긴 겁니다. 만약 사람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울 때는 다이아몬드보다 숯이 낫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고만 하면 괴롭지만 숯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나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별거 아니고 남도 별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면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듯이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걷다 넘어졌다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조심할 뿐이지 넘어진 나를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입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나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는 게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살고 있으면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탁 깨달아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밤이 되면 그냥 마음 편히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자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다면 날씨가 좋네,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 하면서 농약 칠 준비를 하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오늘 아래밭에 고추 모종을 내면 딱 맞겠다 하고 나서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요새 일만 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쉬어야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바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놓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피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회피하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나중에는 결국 터지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 둘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 셋째,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 넷째,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상황이면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 라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의욕을 잃고 멍청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죠. 추울 때 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눠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욕심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두고 모순된 태도를 보일 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돈은 빌려놓고 갚기는 싫고, 저축은 안 해놓고 목돈을 찾고 싶고, 공부는 안 해놓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치로는 맞지 않는데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고 싶은 헛된 생각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대신에 원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리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거나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자책을 한다면 이거는 욕심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10번, 2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는 건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치면 약 바르고 나와서 또 타보고 도전한다면 그건 자전거를 타겠다는 원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 마음에 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그러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않지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과보가 일어나고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인연 과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열흘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대에 안 나타나고 내 후손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때가 동지인 12월 22일이죠. 그러면 동짓날이 가장 추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추운 날은 오히려 동지로부터 한 달쯤 지나 1월 말 2월 초입니다. 또 해가 가장 긴 하지는 6월 22일인데 실제로 가장 더운 날은 7월 말 8월 초입니다.
우리가 해가 가장 긴 날이 하지인데 왜 가장 안 덥냐? 해가 가장 짧은 날은 동지인데 왜 가장 안 춥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데 그것은 지구가 더워지거나 식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연이 지어지고 과거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나쁜 과보가 온다면 그것은 전에 나쁜 짓을 한 과보가 지금 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을 한 인연의 과보는 아직 올 때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그 과보가 금방 안 드러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일을 해도 금방 안 드러나니까 계속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은 하기가 쉽고 좋은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모두 저축되어 있죠. 인연을 짓고 과보가 일어나는데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받아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공덕을 쌓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 내가 지금 빚을 열심히 갚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게 전부 공짜로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